파문 김태선. 미동 한 점 없는 여름 저수지. 돌멩이 하나 퐁 집어 던지자 중심을 들킨 듯 와 산산이 퍼져가는 눈부신 소문. 두 번째 시입니다. 4월의 꽃 박찬일. 얼마를 더 가야 그만 벌리겠느냐, 미리 오므리겠느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4월을 그냥 지나치겠느냐, 그만 영업하겠느냐. 세 번째 시입니다. 성의꽃 눈부처 고형렬. 1월 아침 얼음빛 하얀 성의꽃 흘러내린다. 저 슬픈 마음 내 눈동자 속에서 흐른다. 낙화를 슬퍼한 옛 시인들아, 나는 오늘 그 성의꽃들이 물이 되는 소리를 듣는다. 반짝이는 말 없는 붙잡을 수 없는 은빛 잎. 창밖은 모래알이 떨고 있는 추운 아침. 가질 수가 없으므로 살아있고 아름다운 하늘과 마음만 얼짜는 1월 한가운데 추위를 껴안고 함께 밤을 꿈꾼 소년아, 너에게 모두 보여준 만다라를 다 보았니? 해가 마당에 찾아오고 성에는 흐르는 아침. 동해가 그 엄동소란을 잊지 말고 살아라. 이불을 어깨에 둘러감고 바라보던 창얼음. 물이 되어 흐르는 은빛 부처 찬란한 햇살. 그땐 내겐 성의꽃 부를 이름이 없었다. 네, 복습합니다. 한 편의 좋은 시를 쓰려면, 대상의 특성을 잘 살펴서 시의 주제와 자연스러운 연결을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만약에 소나기를 대상으로 삼으면 소나기의 특성을 잘 살펴서 만약 사랑이 주제라면 또 사랑이라는 주제와 자연스럽게 연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넘어갑니다. 자, 4강입니다. 4강. 운율의 정의, 운율의 종류, 내재율, 자유시와 산문시. 내재율은 자유시와 산문시에 있죠. 운율의 기능, 효과적인 운율 사용 방법에 목차가 있는데요. 운율이 뭘까요? 운율이 뭘까? 운율은 시를 시답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운율의 정의, 즉 운율이란 무엇인가 이런 말이죠. 소리의 강약, 장단, 고저 또는 동음이나 유음의 반복으로 이루어진 시문의 음성적 형식이다. 말이 좀 어려운가요? 그러니까 한국어는 첨가어라고 해요. 영어를 순서어라고 하고, 근데 영어는 유럽 언어가 순서어가 많죠. 그래서 순서어들은 이렇게 소리에 강약이 있고, 또 장단이 있고, 고저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우리 한국어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죠. 우리 한국어는 이제 첨가어다 보니까 첫음에 항상 액센트가 들어가요. 예를 들어, 영어에서 교실에 들판에서 하려면
on the field 이렇게 쓰죠. on the field 뒤에서 이렇게 양약강 이런 식으로 이렇게 뒤에 액센트가 뒤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들판에서 할 때 첫음에 들판에서 이렇게 되죠. 노래로 치면 영어에서는 이렇게 뭐 양약강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We will rock you 뭐 이러듯이. 근데 한국어에서는 뭐 대한민국 첫음이 강하고 길어요. 이렇게 도라지 백도라지. 왜냐면 한국어에는 첫 번째 음에 음이어가 있고 영어는 이렇게 뒤에 음이어가 있죠. in하고 더를 만약에 in the room이라면 in하고 더는 기능어라고 그래요. 그리고 room이 음이어죠. 근데 한국어에서 방에서 음이어가 방의 앞에 와요. 이렇게 방에서 기능어가 뒤로 가고 그래서 거꾸로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별로 필요 없는데 한국어에서는 그래서 같은 소리나 같은 또는 뭐 같은 형식, 같은 문장 구조 이런 것들의 반복으로 대부분 온율이 일어납니다. 네, 어떤 것들이 있는가 보고요. 자, 파문 미동 한 점 없는 행이 짧죠. 여름 저수지 행이 짧아요. 이렇게 돌멩이 하나 퐁 집어 던지자. 이렇게 행을 짧게 했을 경우 어떤 효과가 있는지 살펴봐요. 중심을 들킨 듯 와 산산이 퍼져가는 눈부신 소문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행이 이렇게 짧으면 좀 일단 간명한 느낌이 들죠. 간결하고 간명하고 그리고 왠지 산뜻한 느낌을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시 한번 볼까요? 이걸 이제 비교하기 위해서 다음 시가 아니고 같은 시인데 만약 이렇게 간결하고 간명하고 산뜻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짧은 행을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근데 만약에 이렇게 행을 길게 늘려버리면 마치 산문처럼 쓰면 어떤 느낌이 오나 봐요. 미동 한 점 없는 여름 저수지 돌멩이 하나 퐁 집어 던지자 중심을 들킨 듯 와 산산이 퍼져가는 눈부신 소문. 느낌이 아주 다르죠. 그래서 왠지 좀 산문시를 쓰려다가 산문시 같지 않은 산문시 같고 좀 뭔가 글을 잘못 써놓은 느낌도 들 수도 있고요. 네, 어쩐지 어색하죠. 아까 그 감명하고 산뜻한 느낌은 이미 없어진 지 오래고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시 볼게요. 4월의 꽃 얼마를 더 가야 그만 벌리겠느냐 미리 오므리겠느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4월을 그냥 지나치겠느냐 그만 영업하겠느냐. 이 시에서 온율은 어떻게 형성되고 있어요? 이렇게 반복되고 있어요. 이렇게 반복이 우리 한국 시의 전형적인 특징이죠. 이렇게 온율이 이렇게 반복에 의해서 살아납니다. 이렇게 여기도 있고 또 여기도 있고 좀 뭐 하겠느냐 왠지 좀 서리법 같은 탄식조 어떤 탄식조의 어떤 서리법 뭐 좀 그 정도 느낌인데 이런 탄식조의 어떤 그 문장을 낱말들 소리들을 반복하니까 왠지 좀 뭔가 안타까운 느낌이 있죠. 뭐하겠느냐 얼마를 뭐해야 뭐하겠느냐 저 4월을 그냥 지나치겠느냐 그냥 그만 영업하겠느냐 이렇게 같은 소리를 또는 비슷한 소리를 또는 그 비슷한 문장 구조를 반복해서 온율을 일으키는 경우인데 여기서는 뭐예요? 같은 소리를 반복해서 온율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 해당되고요. 여기는 이제 한번 볼까요?
성에꽃 눈부처. 성에꽃은 뭐 잘 아시죠? 성에꽃 눈부처. 눈부처가 뭐죠? 우리 여기서는 눈부처인데, 사람을 서로를 바라보면 그 눈 속에 사람의 눈을 바라보면 그 눈 동공 안에 사람이 보이죠. 사실은 쳐다본 사람이 있지만 거기 서로 사람의 눈을 많이 쳐다보면 그 상대방 눈에 자기가 비치죠. 네, 그걸 이제 눈부처라고요. 네, 여기서는 이제 성에꽃 눈부처죠. 성에꽃에 연꽃에 부처가 있듯이 성에꽃에 눈부처가 있어요. 이렇게. 볼까요, 이제? 일요일 아침 얼음빛 하얀 성에꽃 흘러내린다. 물론 여기에서도 가군이 있기는 하죠. 이렇게 멈한다, 멈한다 이렇게 있긴 한데 그것을 이렇게 그걸로 의문을 살리고 한 것 같진 않아요. 그냥 봐요. 일요일 아침 얼음빛 하얀 성에꽃 흘러내린다. 왠지 뭔가 운율이 있죠. 뭔가 운율이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경우는 봐요. 음보를 지킴으로써 사음보인데 사음보를 음보를 이렇게 지키면서 일요일 아침 얼음빛 하얀 여기서 끊어 읽으면 하는보, 여기서 끊어 읽으면 하는보, 이렇게 둘, 셋, 넷 이렇게 사음보로 쭉 이렇게 계속 전개가 되면 왠지 시가 상당히 안정적인 느낌입니다. 다시 한번요. 사음보로 시를 전개하면 왠지 좀 안정적인 느낌의 그리고 사색적인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자 봐요. 일요일 아침 얼음빛 하얀 성에꽃 흘러내린다. 저 슬픈 마음 내 눈동자 속에서 흐른다. 이렇게 네 개로 나누어서 읽으시면은 사음보가 돼요. 이렇게 낙화를 슬퍼한 옛 시인들아, 나는 오늘 그 성의 꽃들이 물이 되는 소리를 듣는다. 반짝이는 말없는 붙잡을 수 없는 은빛 잎. 네, 이렇게 딱딱 네 개씩 네 개로 나누어서 창밖은 모래알이 떨고 있는 추운 아침, 가질 수가 없으므로 살아있고 아름다운 하늘과 마음만 얼지 않는 1월 한가운데 추위를 껴안고 함께 밤을 꿈꾼 소년아, 너에게 모두 보여준 만다라를 다 보았니? 해가 마당에 찾아오고 성에는 흐르는 아침. 다음. 동해가 그 엄동설안을 잊지 말고 살아라. 이불을 어깨에 둘러감고 바라보던 창업을. 근데 이제 이 경우는 이불을 어깨에 이렇게 발음이 6개잖아요. 이렇게 음수율이 6개, 이렇게 음수가. 그럴 때는 조금 더 빠르게. 만약에 여기 음수가 3개잖아요. 그럼 좀 더 길게 읽으시면 돼요. 이렇게. 이불을 어깨에 둘러감고 바라보던 창얼음. 살짝 쉬어주면 되죠. 이렇게 쉬어주면 같은 시간대에 읽어주셔야 돼. 여기는 음수가 6개니까 조금 만약에 이것을 2초에 읽었으면 이것도 2초에 읽으셔야 돼요. 살짝 쉬어주면 되죠. 물이 되어 흐르는 은빛 부처 찬란한 햇살. 그때 내겐 성에꽃 부를 이름이 없었다. 이렇게 사음보로 시를 쓰게 되면 왠지 안정적인 뭔가 좀 안정된 느낌이 들죠. 그림. 그리고 뭔가 사색적인 느낌을 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은율의 종류 보겠습니다.
여기까지인데요. 운율의 종류. 자, 잠시만요. 네, 운율의 종류. 운율이 뭔가 영어로는 rhythm이라고 하는데요. 잠시만요. 네, 운율은 시를 시답게 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다. 근데 이제 초보 시인들은 운율 생각하기는 참 힘들죠. 운율도 시를 쓰실 때는 생각나는 대로 막 쓰시고, 좀 이게 시를 다시 고칠 때 있죠. 퇴고할 때. 계속 고칠 때는 운율도 생각하면서 고치면 좋아요. 운율은 시를 시답게 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 네, 진짜 그래요. 진짜 중요한 요소입니다. 시를 너무 운율에 안 맞춰서 써놓으면 낭송하기가 어려워요. 낭송을 하려고 하면 자꾸 입이 다른 소리를 해버립니다. 안 읽어져요, 잘. 그래서 운율을 좀 어느 정도는 지켜줘야 돼요. 자, 운율은 아분과 율격을 합쳐서 운율이라고요. 율. 아분은 라임이라고 하죠. 라임이 딱딱 맞네 라고 말할 때. 첫 음에다가 첫 음에 같은 음 또는 유사한 음을 넣어서 반복하면 두운이 되겠고, 한 행에서 말하는 거예요. 한 행 맨 앞에다가 같은 소리 또는 비슷한 소리를 반복해서 운을 맞추면 두운이라고 하죠. 여기 가운데, 행의 가운데다 그러면 요운이라고 그러고, 행은 맨 끝자락에다 같은 소리 또는 비슷한 소리를 반복해서 운을 만들면 가군이라고요. 가군은 많이 쓰죠. 이렇게 가군. 두운하고 가군은 한국어에서도 많이 쓰죠. 자, 율격이라고 하죠. 율격은 음수율이라고 해요. 음수율과 음보율을 가리켜서 율격이라고 하는데, 음수율은 글자 수죠. 네, 글자 수. 우리 한국에는 정형시가 시조하고 가사밖에 없죠. 뭐 전형적으로 시조하고 가사가 음보율을 지키는데, 음수율은 4,4조, 뭐 3,4조, 7호조 이렇게. 7호조는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설이 있더라고요. 일본에서 건너온 음수율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아니다, 그냥 3, 4, 5조다. 우리의 어떤 음수율과 비슷하기 때문에 3, 4, 5조를 7호조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다 라는 주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음보율, 다시 한번요. 율격은 음수율과 음보율. 자, 음률을 따로 공부하기는 참 힘들죠. 이렇게 같이 할 때 정확히 해두세요. 정확히. 네. 끝까지 이해 안 되면 댓글로 질문 끝까지 해서라도 한 번 할 때 정확히 해두세요. 네. 이렇게 같이 하는 게 아니면은 혼자서 은율을 공부하기에는 조금 재미가 없죠. 그래서 같이 할 때 율격은 음수율은 이렇게 있고, 다시 한번요. 율격 아부는 두운, 요운, 가군 이렇게 있고, 율격은 음수율과 음보율이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따지는지 봐요. 우리나라 정형시의 대표격인 시조의 경우 3, 4조, 아니 4, 4조, 3, 4조, 또 3, 4조가 많죠. 3, 4조, 4, 4조가 있고, 또는 뭐 3, 4, 4, 4조 뭐 이렇게 하기도 하죠. 사음보의 율격이다. 다시 한번요. 4, 4조 또는 3, 4조의 사음보의 율격이다 라고 합니다. 음보는 이렇게 몇 칸, 한 칸이죠. 한 칸, 두 칸, 뭐 세 칸, 이렇게 네 칸. 끊어있기가 이렇게 음보입니다. 사음보. 네 칸이니까 사음보죠. 음수율은 글자 수, 음의 수, 소리의 수죠. 그러니까 3, 4, 3, 4 이게 음수율이죠. 이거를 음조라고 해서 3, 4조라고 합니다. 이렇게 3, 4조, 3, 4, 3, 4 이렇게 연결된 거를 3, 4조. 이거는 사음보도 4개니까 사음보인데,
무단히 넷을 트냐. 3, 4, 4, 4조 이렇게 3, 4, 4, 4조 음수율이고 사음보죠. 이렇게 음보율은 사음보 이렇게 음수율은 3, 4, 3, 4, 4, 4조 이렇게 이거는 4, 4조죠. 4개 4개 4, 4조인데 두 칸이니까 이음보 음수율은 4, 4조고 음보율은 이음보고 합니다. 네. 다음은 진달래꽃인데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우리다. 자, 음수율은 7호조고 음보율은 3음보입니다. 자, 7호조 이렇게 하면은 7개, 5개 음수율이죠. 그런데 몇 번 쉬어요? 하나, 둘, 하죠? 하나, 둘, 셋 하니까 3음보가 되죠. 또 여기도 이렇게 하면은 7글자, 이렇게 하면은 5글자인데 몇 칸이에요? 하나, 둘, 셋 이래서 음수율은 7호조 음수율이고 음보율은 3음보가 됩니다. 그래서 읽을 때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우리다 이렇게 살려서 읽으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내재율, 내재율은 자유시와 산문시에서 나타나죠. 네,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